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촬영입니다. 11주차인데 왜 그러냐면 중간에 재난 문자가 와버리면 이게 스톱이 돼버립니다.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마스크하고 다니라는 재난 문자 때문에 스톱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상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그룹들 대규모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명 이내의 수업들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고 있고 동대 국제관광경영학과는 뭐죠? 정부 지원금 받는 거 생각이 안 나. 캡스톤 디자인이요. 예, 그 수업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들을 봐도 그러고 전 대부분의 대학이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대면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뭔가 보고서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태원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개강을 할 거다. 대면 수업을 그래도 조금은 하지 않겠느냐, 2주나 3주나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 또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고3부터 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또 작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죠. 근데 고3 이번 주 수요일이죠. 지금은 금요일이고 수요일날 학교를 갔는데 인천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 중에 몇 명이 코인 노래방을 갔다 와서 또 감염이 돼서 등교하고 2시간 만에 했다가 각자 집으로 가고 선생님들까지 다 자가격리를 했다고 그러고요. 또 20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하고 어제 목요일 날은 고3들은 또 모의고사 같은 걸 또 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 개학을 하고 그 다음날 모의고사를 보고요. 어쨌든 어수선해요. 다음 주부터는 중학생도 가고 초등학생도 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전국의 대학들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뭐 그 어떻게 될 건가를 예의주시하다가 저도 본부에 문의를 하니까 답을 안 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강의고요. 내가 이 강좌를 개설한 취지대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을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전달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가장 큰 목표가 창업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이 책은 뭐 나름대로 적이고 이 책은 지금 책도 한 요 정도 반 정도만 나가면 끝나 3장 정도 나가면 끝나요.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를 짜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면 수업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제 오늘은 대면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생각.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할 거고요. 근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운명의 이기는 순간 나도 유튜브를 찍는데 그럼 학생들도 찍어서 올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시스템에 올렸다가는 또 뭐 용량 초과 뭐 오만 또 난리를 칠 확률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마 잘은 모르겠으나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조를 짜면서 단톡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들이 다 짜여져서 올라오질 않았어요. 마감이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4학년 총대가 장정원이더라고요. 장정원 총대는 이 과목에 4학년 관광기업 창업론의 단톡방을 개설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이 지금 6월이네요. 5월 22일 요게 찍고 오늘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톡방에다가 4월, 5월, 6월 5일까지 단톡방에다 발표 자료를 올리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발표 시간은 10분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확정을 짓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주 정도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역시 카톡 단톡방에 올려서 그 주에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고 각 조별로 평가를 해서 평가지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순서나 조 추첨은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 조가 몇 조인지 그게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조원 명단에 보면 그 자료 수령인이 있죠. 수령인 두 분 중에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먼저인 사람이 조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에 안범용과 한상현 이봉구가 있다 그러면 가나다라마 바사 안범용이 제일 처음이죠. 그래서 그 조는 안범용 조가 되는 겁니다. 관광기업 창업론 안범용 조 아시겠죠? 그래서 수령인 두 분 중에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먼저인 분의 이름으로 그 조의 명칭을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일까지 6월 5일 금요일까지는 단톡방에다가 그거를 각 조별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6월 6일 날 오전에는 총대는 저한테 그 조 명칭하고 그 자료를 올린 조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본입니다.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 하고 문의사항은 총대한테 단톡방에서 문의를 하시고 학생들의 문의사항이 아마 지금 4학년쯤 되면 문의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있으면 총대가 직접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거기에다 답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골치 아프게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특히 요즘 지금 수업하는데 2학년들 때문에 죽겠어요. 특히 저하고 처음 수업을 하는 2학년들이랑 오만 걸 물어보는 바람에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답을 못해서 거기서도 단톡방에서 그냥 총대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녹화를 했다가 날아가 버려요. 그 문자가 있었지만 날아가서 다시 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 입장에서는 수업은 재밌게 학점은 후하게 제 모토입니다. 그죠? 후하게라는 게 학교에서 정한 비율들은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지켜왔는데 수업은 재밌게는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건 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학점은 후하게 그래서 제가 들은 최근의 정보는 지금 학칙을 개정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본부 쪽으로부터 학칙을 개정을 했다. 그건 뭐냐면 학점 비율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까지는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A30, A25%인데 그거를 몇 프로까지 늘리겠다. 뭐 그거는 총장이 할 수 있다까지 했는데 몇 프로 늘린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에 초등학교 가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학교도 끝까지 재겠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 건가를 끝까지 재겠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재다 보면 그 다음에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과 교수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 수업을 2과를 하고 있는데 2과목의 경우에는 기말 수업을 못 볼 수도 있다 하는 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과목들은 뭐 토요일 날 나와서 두 반을 뭐 간격을 띄고 해서 2반으로 해서 강의실 2개에서 시험을 보든지 하는데 이 과목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건 뭐 대충 뭐 형식적으로 보는 식으로 할 건지 그것도 미정인데 어쨌든 발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 점수하고 출석 점수, 좋은 평가 점수 뭐 그런 걸로 학점을 내면 여러분들 모두도 수긍할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는 최대한 여러분한테 유리한 쪽으로 학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학년 과목은 해마다 4학년 1학기, 2학기 모든 과목은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A 학점은 없습니다.
A 맞으시는 분은 전부 다 A뿔이 되는 거고요. B 이상 맞으신 분은 전부 다 B뿔을 줬고요. C 그 밑에는 C뿔을 줬던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애들만 D를 줬던 것 같고, 이상한 애들은 뭐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빵꾸를 내기도 해봤는데 그게 그닥 그 학생한테도 그렇고 나중에 그 학적 처리하는데도 힘들더라고. 차라리 그냥 D를 주는 게 낫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는 수백 명의 졸업생 중에 한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월 5일 금요일까지 리포트, 이 과목에서 리포트는 낼 겁니다. 리포트는 리포트대로 해서 올리시고요. 발표 자료는 6월 5일 금요일까지 그 양식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도 하고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혼자 가면 빨리 간다. 그런데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리고 지금 언택트 문화 어쩌고 저쩌고 하고 4차 산업혁명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스티브 잡스 때도 또 그랬고 구글도 그랬고 대부분의 잘 나가는 회사들이 먼저 재택근무 같은 거를 하기는 했었으나 최근 들어서 그들의 추세는 다시 재택근무를 없애는 추세거든요. 왜? 재택근무를 하는 거랑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회사에 출근했을 때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는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앞으로는 창의적인 인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라는 거에는 200% 확신을 합니다. 그러려면 만나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대화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과목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군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빠르면 5년, 아니면 10년 뒤에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41페이지까지 했죠. 어떤 일을 할 건 철저히 분석해서 해라 그러고, 근데 그 밑에 재밌는 창업 이야기 2-1 보면 충청도 줄서기 무상 작게라도 내 사업하고 싶다 뭐 그렇게 써있는 충청도가 아니고 그 박스 맨 밑에 보면 더러운 꼴 당하기 전 떠나는 게 최선이다. 그래야 전문 경영인도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이 될수록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가 안 좋죠. 항상 근로자도 상위 집단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좋으나, 근데 그 상위 집단도 어느 순간이 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도 봤는데요. 젊은 친구예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회사를 갔죠. 그리고 한번 옮겨서 또 갔는데 그 옮긴 회사에서 보니까 자기의 위에 사람을 보니까 여기선 더 이상 있을 때가 못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입사한 지 2달인가 3달 만에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충성해서 그 회사가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았으나 실제로 그런 경험을 보니까 앞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창업 준비를 하고 당장은 아마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 창업을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은.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합니다. 작게라도 창업의 꿈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전 창업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나 그래도 한 번쯤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창업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러프하게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다음번에 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보시고 그리고 다른 조들이 하는 걸 또 보고 그걸 평가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은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학점 잘 받으려고 다니는 데가 대학이 아니다. 앞으로 먹고 살 길을 찾는 걸 연습하는 게 대학이다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학점도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학점은 최대한 잘 주겠다. 노누이 1학년 때부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잘 줬고요.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잘 줬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창업의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4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와 창업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요.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인가요? 그 책을 쓴 사람인데 토플러는 미래 연구는 그 자체가 패러독스라고 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최근의 변화 속도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뿐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변화 속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공중전화라는 게 없었죠. 다이얼 전화를 눌러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공중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개인 전화요. 쭉 그게 대학생 때까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응답하라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응답하라를 보시면 응파 응사 보면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전화 안 돼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은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전화를 쓰다니.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빠른데 컴퓨터만 해도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처음으로 아래아 한글로 논문을 썼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86, XT80, 286, 386, 486, 586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 속도랑 지금 컴퓨터가 변하는 속도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빈 토플러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빠르다. 근데 이걸 구구절절히 다시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 세대 입장에서 보면 뭐 달라진 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또 옆으로 새니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패러독스다. 모순 덩어리다. 그럼 예측하지 않는 거냐? 근데 예측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많은 인구 중에 항상 방에서 강의실에서 사다리 그죠? 요 상위 집단은 비율이 작죠.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은 거 보면 하위 집단은 소득이 안 늘었다고 그러죠. 그다음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줄었는데 정부 지원금 받고 어쩌고 해서 소득은 지난번하고 같다. 그런데 상위 집단은 이 와중에도 소득이 20%가 30%가 늘었다고 그러죠.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점점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위에 있다고 그러시면 뭐 고민할 게 없죠. 그러나 하위에 있다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처럼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어찌어찌 하나. 그러니까 딱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예요. 기생충 영화. 기생충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계셔.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 반지하에 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반지하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집을 짓게 정부에서 그걸 유도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북한이 쳐들어오네 어쩌네 그런 걸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들어왔을 때 공습을 피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들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뭐죠 정화조보다 변기가 위에 있어야만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변기가 위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이 와이파이 하는 거죠. 그러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반지하가 아예 이제 거주 공간으로 인정을 안 하죠.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이제 인정을 안 해요. 지금까지 살던 사람은 상관이 없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다음번 할 때는 그건 거주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번 반지하에 내려가면 그걸 벗어나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딱 기생충 영화잖아요. 기생충 영화. 또 기생충 영화의 그 부잣집이야. 요리사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 집에서는 뭐 인디안 반지하는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또 남자 배우가 송강호한테 그러죠.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선을 넘는 걸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걸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경비하시는 분 그 이중 주차대에서 손으로 차를 밀었는데 그것도 패가지고 코뼈 부러뜨리고 해서 협박하고 해서 죽었죠.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인간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회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관한 거는 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빠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요.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이요. 그 변화의 핵심은 컴퓨터와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한 정보혁명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기술혁명으로 보고 있다. 정보는 모든 산업의 기초라고 볼 수 있으며 기술혁명은 다른 모든 산업들에게도 변화를 강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화두는 공인인증서요. 공인인증서가 없이는 은행 계좌에 접근을 못했죠. 없앤다고 그러죠. 번호만 띡띡 누르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보를 하는 회사들이 지금 엄청 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공인인증서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관광기업 창업론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봅시다.